오늘의 마지막 말입니다. 누굴까요? 유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입니다. 일배를 하세요. 일배라고 말씀드리면 강한 극우 성향을 띠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인데 일배를 하세요. 한호섭 전 국장.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뭐 사실은 일베가 이렇게 강한 구구적 성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일베 내의 일부 코너 혹은 일부 게시자들이 극단적 주장을 하거나 여성에 대해 그런 부분 혐오적인 그런 얘기를 게시물들을 올리거나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베 자체를 이제 극우 사이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비슷하게 다른 정치 성향, 반대편의 정치 성향에 있는 사이트에서도 역시 굉장히 극자적인 게시물을 올리거나 그런 프로도 있는 걸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동렬해 놓고 그 일배 자체를 그냥 극우 사이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 청년들과 이런 나누는 논의 자리에서 이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유석춘 교수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또 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뭐 그 관련 책들이나 논문도 많이 봤는데 저분이 굉장히 갖고 있는 장점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주의에 대해서 아주 오래부터 이렇게 이 사상적, 이념적 고민들을 많이 해왔고 그런 저작들도 많이 남겼었는데 그 장점들을 좀 발휘해서 보수적 가치에서 일탈했던 새누리당, 한나라당, 자유한국당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좀 비판하고 달라져야 될 상들을 좀 그리면서 좀 이렇게 그러면서 보수적 가치에 대한 자부심을 좀 고양시킨 그런 좀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들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 짧게 논평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배라고 한다면 여성 혐오라든지 너무 좀 극우적인 그런 걸로 이제 이미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걸 해라라고 하는 것 자체 이미지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간접 광고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결론부터 저는 먼저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혁신 어떻게 될까요?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검이 조윤선 전 장관의 무죄 판결에 당혹해하면서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론의 반응도 차가운 가운데 항소심에서 양측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무죄 판결에 여론이 좀 뜨겁습니다. 일단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부분 법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판결이 잘못됐네. 판사도 처벌해달라. 위증만 해도 구속감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 재판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문제는 이 판사의 다른 판결을 언급하면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 얘기 한번 좀 보실까요? 자, 분식집에서 라면 하나를 훔친 사람에 대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사람은 이 판사다. 야, 라면 10개랑 동전 훔쳤는데 3년 6개월 선고하면서 이 조윤선 전 장관한테는 집행유예? 이게 말이 돼? 라고 네티즌들이 좀 기사를 퍼날렸던 것 같은데 이 뉴스가 가짜뉴스로 밝혀졌어요. 검사 30부 항병헌 재판부 항병헌 부장판사가 내렸던 판결 관련해서 이런 어떤 분식집에서 돈 얼마 하고 약간의 라면을 가져간 그 판결에 대해서 3년 6개월이나 선고해놓고 조윤선 전 장관은 집행유예 했다라고 이 네티즌들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판결한 바 자체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내용을 어쩌면 끼워넣기 방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항병헌 부장판사가 재판을 정말 잘못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게 또 일파만파 돼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그걸 악의적으로 누군가가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이 판사를 모함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다라고 보는 건가요? 지금 악의적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게 명예훼손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법원에서 밝힌 바로는 이 자체를 선고한 바가 없습니다. 없는데 누군가가 만들어낸 건 만들어냈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또 착오를 했든지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은 이 판결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 유감의 표시를 하면서 3년 6개월 판결을 인용을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동문 법조인끼리 감싸기. 하늘도 분노의 비를 내립니다. 황병헌 판사, 라면 훔친 사람의 징역 3년 6개월 선고했다. 이렇게 본인의 트위터에 올렸는데 야, 황 판사가 이 판결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해명이 나오니까 글을 다시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국정농단 범죄에 미온적이고 온정적인 판결을 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차이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비교 사례는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황 판사가 안 했더라도 어쨌든 법원이 라면 10개 훔친 사람은 징역 3년 6개월, 그리고 국정농단에 있었던 사람은 집행유예, 이거는 맞는 거잖아 라는 게 표창원 의원의 얘기인데, 이동관 차장 어떻게 보세요? 그 표창원 의원의 그 경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경찰청에서 교수로 근무를 했었죠. 그렇죠. 예, 경찰대. 경찰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그 법 체계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네. 거고요. 동전 2만 원과 라면 10개를 훔쳤었다 하더라도 예. 3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죠. 당시에는. 예. 왜냐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규정이 엄연히 살아있을 때였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 작은 범죄라고 보이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예. 반복해서 상습적으로 계속 저지른 사람에게는 예. 죄를 더 무겁게 예.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살아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 규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표 의원이 예. 이런 규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이 판결이 잘못됐다. 네. 그리고 특정인인 이번에 그 황 판사를 딱 지정을 해서 그 판사의 판결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있는 사람들만 봐주는, 없는 사람은 괴롭히는 이런 판사 아니냐라고 사실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런 글을 트위터에 올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 놓고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졌으면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국민들에게도 미안하다. 하지만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했다라면 좀 와닿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과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쨌든 이런 것들은 국가적으로 문제입니다라고만 설명을 해서 네. 굉장히 사람들에게 실망감과 국회의원으로서 좀 더 면밀하게 알아보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모두 생략됐기 때문에 네.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차이를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좀 전문적이지 못한 시각으로 이 사안을 보는 것 같다라는 그런 또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오히려 표창원 의원은 지금 언론에 책임을 묻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자, 일부 언론에서 잘못된 기사를 보도를 했고 네. 나는 그걸 믿고 얘기를 했는데 네. 네. 또 다른 언론에서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그리고 나를 욕하고 있다. 네. 그렇다면 언론에서는 이 기사를 퍼나르기를 원하고 있으면서 네. 왜 그걸 믿고 한 나만 뭐라고 하느냐. 그 잘못된 그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들, 너희들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법 개정에도 좀 나서겠다. 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조금 전에 화면에서 그 보였던 예. 그 표창원 의원이 언론을 향해서 지적하는 그 문구 하나하나를 잘 읽어보면요. 예. 표창원 의원 개인이 본인이 먼저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대로 실천하는 게 과연 언론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표창원 의원이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한번 거울에다가 비춰보면서 느껴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현정 의원, 네. 이 허위뉴스 처벌법을 발의하는 사람은 대부분 허위뉴스 이제 피해본 사람들이 발의해야 되는 건데, 뭐 표창원 의원이 고인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뭐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오히려 허위뉴스 처벌법을 발의하겠다. 뭔가 이렇게 강수를 띠는 모양새인데, 야, 표창원 의원, 이거 뭐 국면을 바꾸는 능력이 좀 탁월하다고 봐야 되나요? 전 혹시나 이제 법을 모르는 의원이나 네. 일반적으로 뭐 이걸 종사하지 않는 분이 뭐 이런 거 올렸다라면 뭐 그래도 좀 네. 이해를 해주겠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보좌관이 9명입니다. 9명이죠. 자, 국회의원의 활동 하나하나가 네. 헌법기관이라고 우리 이야기하지 네.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죠. 근데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페이스북 같은 거 팔로워가 뭐 수백만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옛날에 그 TV 프로에 무슨 뭐 여러 가지 수사물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전문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표 의원이 뭔가 한마디 이런 문제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은 그렇구나라고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런 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법을 알고 저 같은 뭐 이제 예를 들어 기자들 같은 경우도 이 상황을 보면 이게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거 아는 사람이 예.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전문가 아닌 사람이 했다면 모르겠지만 표 의원 같은 전문가가 이런 걸 했다는 것 자체 네. 그리고 본인의 실수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건에 세상에 라면 하나 훔쳤다고 어떻게 3년 6개월을 네. 선고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습절도니까 그렇죠. 상습절도고 또 뭔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했기 때문에 이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자기 보좌관들 뭐하러 있습니까? 월급 주고 다 네. 국민들 책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이 어떤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도 하나의 언론입니다. 이거 한번 올라가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다 보는 그렇죠. 거거든요. 페이스북은 더 자, 그렇죠. 그러면 미리 확인을 해보고 자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하는 저는 의무가 있다고 봐요. 네. 자, 저도 마찬가지 언론인들이 예를 들어서 저의 이름을 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면 네. 많은 분들이 신뢰를 합니다. 아, 그래서 글 하나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나이 뭐 논설위원회 뭐라고 그렇죠. 하더라도. 확인도 하고 몇 차례 확인도 하고 올리거든요. 네. 국회의원은 사실 더 하죠. 국민들 대표로 뽑힌 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표의원은 책임을 아니 언론이 잘못 기사 썼는데 난 그거 믿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요 언론 그대로 믿는 분 별로 없습니다. 요즘 인터넷 언론 이 언론이 워낙 많아서 가짜 뉴스도 지난 선거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필터링하고 다 믿는 것인데 국회의원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럼 책임 회피라고 볼 수밖에 볼 수가 없죠. 그렇죠.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거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자주 하는 얘기라 언론들한테 많은 그 공세를 시달리고 있는데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됐던 비서관들은 네. 실형 다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왜 무죄가 선고된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그래 국민들이 어쩌면 뭐 짜고 하는 거 아니냐, 전관 네. 예고 아니냐, 어떤 큰 로펌에서 했기 때문에 되지 않느냐, 왜 유죄, 딴 사람은 다 유죄인데 네. 이 사람만 무죄냐 하는데 형사재판의 기본 원리는 했느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했다면 증거가 어느 만큼 있고 증거가 어떤 개연성 이상이 돼야 됩니다. 네, 지금 나오는 대로 나오고 홍철 있죠. 비서관이 조윤선 수석에게 지원배제 사실까지 보고했다 볼 수 없다. 중요한 거는 노회찬 의원 지적했듯이 예. 아마 역할이 별로 없었는 것 같아요. 제품도 네. 봤을 때는. 투명인간으로 그렇죠. 투명인간에 했는데 조윤선 전 장관이 중간에 있으면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지시라든지 보고를 했던 책임 자체가 없고 특히 네. 신동철 전 비서관은 지금 실형을 받았습니다. 신동철 전 비서관의 증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보이는데 예.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를 좀 했었으면 장관님이 좀 알았을 건데 아니 수석이 알았을 건데 정무수석한테 보고도 안 했다라는 얘기도 아니 했고. 그런데 그건 무능한 수석 아닙니까? 어떻게 부하 직원이 하는 것을 비서관이 하는 것 어떻게 상관이 모를 수가 그러니까 있죠? 그건 도덕적으로 이제 비난할 부분이 되고 예.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도 지금 구속이 안 됐습니다. 네. 그 어떤 작전 자체는 약간의 무능 전략을 한 거예요. 나는 무능 중간에 전략. 있지 잘 모른다. 난 밑에서 모른다. 했고 위에서 시켰고 난 중간에 있기만 있다라는 아. 게 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구속이 안 된 거고요. 예.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뭐 판결문을 다 봐야 되겠지만 예. 일단 봤을 때는 조윤선 전 장관이 했을 거라는 증거들은 채택이 안 되는 것 같고 예. 몰랐고 조금 무능했을 것 같은 증거들이 대략적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죄가 되고 사실은 그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예. 크기 때문에 위증 부분 좀 작기 때문에 네.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자, 이현정 의원. 당시에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 봤을 때 정무수석이 조윤선 전 수석이고 그다음 밑에 신동철 비서관입니다. 네. 문화부 장관일 때 밑에 차관이 정관주 차관이에요. 그러면 실무 책임자인 신동철 비서관이나 정관주 차관이 위에 상관인 누구죠? 정윤선 전 수석이나 조윤선 장관의 속된 말로 지나쳐서 바로 김기춘 실장한테 명령을 받고 보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던 게 구조상 그 당시 가능했었나요? 그 사례는요, 이제 돌아가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사례를 보면 알 수 네. 있습니다. 당시에 예.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있었고, 네. 그 밑에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김기춘 전 실장이 모든 일을 우병우 전 비서관하고 바로 이제 직접 지시를 합니다. 수석을 제치고 그렇죠. 비서관에게 그래서 다이렉트로. 사실은요, 나중에 이제 김영한 수석이 그 다음 퇴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통문을 했다는 이유가 네. 자기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의 독대도 못 해봤다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자기가 따돌림을 당했다는 것이죠. 뭐냐면 결국은 수석을 제외하고 비서관하고 비서실장이 바로 연락을 해서 네. 지시를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 분위기를 보면 김기춘 전 실장이 모든 일을 주도를 하면서 예. 대통령으로 지시를 받아서 네. 실제 비서관들하고 많은 일을 했다는 비서관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도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신동철 정무비서관과 네. 정관주 국민소통비서관 이 두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일을 하면서 사실 이제 조윤선 전 수석은 그때 당시 보면 대통령 수행하고 뭐 이런 걸 하면 실적으로 일을 자체를 안 챙겼다는 거죠. 예. 안 챙겼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판사가 보는 게 바로 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증거도 그렇고 나머지 비서관들이 보면 아니 당연히 비서관들이 증언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시를 받았으면 이야기했을 텐데 두 명의 지금 비서관들이 다 똑같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아하. 그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조윤선 수석을 뭐 어떻게 봐주려고 하는 증언은 아닌 예. 것 같아요. 예. 당시 상황을 보면 당시 상황을 보면요. 실제로 이 청와대 일 자체가 예. 실제로 핵심들한테만 일을 이뤄줬고 네. 수석이 있다 하더라도 수석이 핵심이 아니면 예. 그냥 배제됐던 예. 이러한 업무 풍토, 투명인간 분위기 모습이요. 뭐 이런 것들을 좀 대변해주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은 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자세, 그것이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